네, 동네 사람들이 들려주는 책과 음악 이야기 용정동 책방 순서입니다. 오늘은 물결서사의 임주아 시인 나오셨네요. 임주아 시인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용정동 신앙송회로 네. 꾸며봤으면 좋겠는데 네. 지난번에 봄맞이 신앙송회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때 좀 반응이 어땠어요?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요? 네, 네, 뭐라고들 영혼이 하시던가요? 일단 제 목소리가 시를 네. 읽는데 조금은 적합하다는 사실을 네, 알게 됐는데 좀 더 열심히 하겠다고 네, 얘기도 듣고 네, 알겠습니다. 좋았습니다. 자 오늘도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 사이에 뭐 다시 수업도 열리고 뭐 예배도 네. 드리고요. 조금씩 일상으로 복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동네 책방들이 뭐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게 있다고요? 네, 요즘 전주시청 그 로비에 도서관이 생겼거든요. 네. 네, 거기에서 이제 전주 책방 10곳이 이제 키워드를 잡아서 북큐레이션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한 글자 키워드라고 해서 뭐 삶, 뭐 예, 뭐 흙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잡아서 거기에 네. 맞는 책을 저희가 각각 골라서 이렇게 선별해서 놓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그 로비에 도서관을 만드는데 네, 왜 네. 작은 책방들이 이제 나서서 북큐레이팅을 하느냐? 네. 네. 뭐 좀 더 특색 있고 개성 있는 뭐 그런 도서관으로서의 매력을 좀 갖추기 위해서 저희랑 손을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왜 동네 책방이냐? 그러면 이제 주인들이 직접 책을 고르고 이렇게 좀 팔고 싶은 책을 선별해서 진열하는 게 동네 책방의 매력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대형 서점이나 중형 서점과는 다르게. 그래서 책 수나 종류는 적지만 북큐레이팅으로 이제 승부를 하는 게 동네 책방의 특징이니까 이제 어떤 그런 특징을 도서관에서 좀 이식을 하자. 뭐 그런 거고, 또 이제 그러면서 동네 책방 홍보도 할 수 있고 네. 동네 책방의 존재를 또 시민과 이제 공유할 수 있는 뭐 그런 다방면인 그런 게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 서점들이야 뭐 큐레이팅을 네. 그 베스트셀러 위주로 네. 이렇게 합니다만 이 동네 책방들은 그 자신만의 특색 좀 이런 것들이 반영된 네. 큐레이팅이 좀 이루어지잖아요. 네네. 그걸 도서관에도 좀 접목을 시켜보자.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임주아 씨는 어떤 책들 꽂아놓고 오셨어요? 저는 주로 이제 예술 관련 서적을 좀 많이 큐레이팅을 했는데 뭐 음악, 뭐 문학, 뭐 영화, 뭐 등등 이제 저희 물결서사에 꽂혀 있는 책도 좀 갖다 놓고 그것과 다르게 뭐 흙이라고 이런 주제가 있어도 뭐 예술책을 같이 이렇게 선별해서 놓는다든지 조금 다채로운 방식으로 네.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만 하고 끝입니까? 아니면 추가적인 계획도 갖고 계신 거예요? 그 시립도서관, 꽃십도서관 생겼잖아요, 중화산동에. 네. 거기서 이제 기둥서가라는 게 생겼는데요. 지금은 아직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개방을 하지 않아서 안 하고 있는데, 이제 개방이 되면 거기 기둥에 이제 각각 책방들이 주제를 정해서 자기 책방이 이제 추천하는 책 이런 식으로 몇 권 이렇게 하고 책방 소개 글도 놓고 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에서 지금 작은 도서관들을 네. 좀 확대하고 있잖아요. 네, 활성화하려고 네. 노력 중입니다. 그럼 거기마다 다 이렇게 작은 책방과 함께 연계해서 큐레이팅하고 네네.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네. 있고, 또 뭐 코로나 이번 대책으로 뭐 원래는 10% 할인해서 이렇게 도서를 납품을 받았는데 코로나 정책으로 100%로 이렇게 납품을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네. 같아서 고맙습니다. 근데 그 전주시에 도서관이 많이 생긴다. 책 네. 읽는 인구들이 그만큼 좀 늘어나서 책방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네. 언뜻 생각하기 쉽지만 네, 도서관이 늘어나면 네. 작은 책방들은 좀 힘겨워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서점에 책을 뭐 사러 오겠냐, 도서관이 네. 많아지면. 빌려 읽지. 네네. 네. 뭐 일본에서는 실제로 도서관이 많이 증가를 해서 책방에 손님이 없어서 책방이 많이 사라지기도 한 어떤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 뭐 동네 책방과 서점과 이제 도서관의 사이가 점점 벌어지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도서 대출 편수는 좀 계속 증가하는 반면에 도서 판매는 계속 줄어드는 뭐 그런 것도 네. 있었죠. 네. 상생 방안은 혹시 없을까요? 상생 방안은 뭐 이제 도서관 짓고 있는데 짓지 네.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계속 이렇게 큐레이팅이나 뭐 납품이나 뭐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작은 것들 그런 것도 조금 실천하면서 협업을 하는 게 좋다고 네. 생각하고, 뭐 동네 책방을 약간 상업적인 어떤 자영업자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라져가는 문화를 되살리는 어떤 약간 응급실 네. 네, 그런 뭐 수혈하는 개념으로 봐주시면서 그렇게 같이 나아가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해보는 것도 좀 그렇죠. 필요한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도서관을 이렇게 크게 지어서 네. 책을 한꺼번에 많이 모아놓고 네. 사람들이 열람실에서 책 보고 뭐
이런 것만 도서관이다 생각할 게 아니고 네네. 그렇죠. 동네에 있는 작은 책방이 도서관이다 생각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작은 우주를 공유한다. 뭐 이렇게. 음, 네. 그런 관점으로 좀 바뀌면 네. 동네 책방을 도서관을 새로 짓는 비용으로 운영하는 비용으로 네. 동네 책방을 지원하면서 네. 그 지원의 효과들이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네. 있도록 좀 이런 발상의 전환도 좀 필요해 보이지 그렇죠. 않나? 전환이 절실합니다. 네. 이런 생각도 좀 언뜻 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 뭐 용정동 책방도 네. 이 책문화 확산을 위해서 좀 일조하고 있다는 네. 자부심으로 너무 감사하죠.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규모 신앙송회로 꾸며볼 생각인데 오늘 가져온 작품들 뭐 하나로 묶는 뭐 키워드 주제가 있다면서요? 그 5월이 이제 가정의 달이어서 음, 저희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길러준 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들을 좀 가지고 왔고 그러나 이제 너무 뻔하거나 진부한 뭐 단순한 뭐 좋아요 뭐 보고 싶어요 이런 게 아니고 담담하게 차분하게 자기 목소리를 네. 내는 그런 시를 좀 가져왔습니다. 오늘이 또 5월 21일 부부의 날이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네. 역시 가족과 관련된 네. 그런 주제로 시들을 모아 네. 오셨다 이 말씀이신데, 근데 사실 시의 소재로 이 가족만큼 또 많이 쓰이는 게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네. 저도 처음에 시를 이제 쓸 때 가장 잘 아는 것에 대해서 써라 이런 뭐 시제를 많이 받아서 무조건 뭐 어머니 아버지 이런 거를 많이 썼는데 사실 그렇게 쓰다 보면 좀 거리 조절이 안 돼가지고 네. 실패할 경우도 많긴 한데 거리 조절이요? 네. 어떤 의미예요? 너무 그 사람에 대해서 가깝고 잘 알다 보니까 음. 이제 마치 그 사람이 화자로서 대하지 않고 정말 이제 엄마로서 뭐 아빠로서 이렇게 되니까 좀 시로서는 좀 도달하기 어려운 지점도 네. 분명히 있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자, 첫 번째로 나눌 시 손택수 시인의 작품이라고요? 네, 손택수 시인의 거미줄이라는 시인데요. 네. 2014년에 나온 손택수 시인의 네 번째 시집, 이제 떠도는 먼지들이 빛난다는 시집 속에 있는 시입니다. 네. 일단 손택수 씨는 어떤 분이세요? 1970년 태어나신 분이고 5권의 시집이랑 다수의 동시집을 출간하셨고요. 손택수 시인 하면 이제 저희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이제 박성우 시인과도 이제 견주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어떤 농경 문화적 정서 뭐 그런 상상력을 걸음으로 해서 전통 서정시의 매력을 잘 드러낸다 뭐 이런 평을 많이 받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 그 전북 관광문화재단에서 이분이 이제 시 수업을 몇 달간 하셨는데 제가 보조 강사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옆에서 제가 지켜봤을 때도 시와 되게 일체되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뭐 어떤 걸 강요하거나 뭐 어떤 걸 이렇게 막 이렇게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두고 가르치는 것도 그 사람의 개성을 이제 살려서 이렇게 물처럼 흐르게 잘 해주시는 그런 원래 분이었습니다. 이 지역 출신이세요? 아니요, 전남 담양 출생이신데요. 전남 담양. 네. 여러 군데 가시면서 뭐 시수업도 알겠습니다. 하셨고. 네. 자, 일단 시를 먼저 좀 듣고 이야기를 네. 나눴으면 좋겠어요. 임주아 시인께 직접 낭송을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네. 이 손택수 시인의 떠도는 먼지들이 빛난다는 시집 중에서 거미줄이라는 그 시 우리 임지아 시인의 목소리로 직접 천천히 찾으세요. 네, 자료들이 여러 개가 지금 섞여 있어서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임지아 시인의 목소리로 거미줄이라는 시 함께 듣겠습니다. 거미줄, 손택수. 어미거미와 새끼거미를 몇 킬로미터쯤 떨어뜨려 놓고 새끼를 건드리면 움찔. 어미의 몸이 경련을 일으킨다는 이야기. 보이지 않은 거미줄이 4개도 있어. 수천 킬로미터 밖까지 무선으로 이어져 있어. 한밤에 전화가 왔다. 어디 아픈 데는 없느냐고. 꿈자리가 뒤숭숭하니 매사에 조신하며 살라고. 지구를 반바퀴 돌고 와서도 끊어지지 않고 끈끈한 줄 하나. 네, 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 거미줄 같은 게 연결되어 있다. 네, 보이지 않는 끈이 있다. 네, 이런 메시지를 준 시였습니다. 네, 거기서 움찔한 감각. 네. 거미줄을 그 보이지 않는 끈으로 생각하고 뭐 이제 걱정이 돼서 이제 어머니가 뭐 아들한테 전화를 했다 뭐 이런 예를 들면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좀 저도 움찔하게 되는. 네, 근데 그런 것 사실 뭐 같습니다. 내게 무슨 어떤 일이 좀 벌어질 것 같으면 이 음, 부모님이 이 그쵸. 전화 안부 전화하시잖아요. 네, 혹시 무슨 맞아요. 일 없느냐고. 그죠. 네.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음. 조심해라. 뭐 이렇게. 그런 게 사실은 거미줄처럼 네, 연결돼 있는 그 끈이다. 맞아요. 네, 그렇게 네, 표현하고 있는 네, 시. 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였다면 김종삼 시인의 묵화라는 짧은 시도 가져오셨더라고요. 네, 네. 일단 이 시도 좀 한번 잠깐 읽어 주시겠어요? 네. 묵화 김종삼. 물 먹는 소 목덜미에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 이 하루도 함께 지났다고.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서로 적막하다고. 끝입니까? 네. 네. 아주 소와 할머니. 네. 네. 소 한 마리와 이제 음. 쓸쓸하게 혹은 다정하게 살고 있는 함께 할머니의 늙어가는. 네, 네. 모습입니다. 네. 예전에 그 언제였나요? 그 원앙술이라는 다큐가 알죠. 있었잖아요. 네, 근데 네. 거기하고 좀 그 그림이 네. 비슷하네요. 맞아요. 네. 같이 얘기도 많이 됐던 시이기도 음. 해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소 목덜미에 할머니가 손을 얹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여기는 얹혀졌다 이렇게 네. 표현이 되네요. 그래서 약간 네. 수동적으로 표현하고 음. 있죠. 그게 이제 오히려 서로를 의지하고 좀 이제 서로에게 기댄다. 약간 그렇게 좀 일부러 수동형으로 보통 수동형으로 네. 잘 쓰진 않지만 네, 음. 얹었다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김종삼 시인의 묵화라는 네. 짧은 시였고요. 다음으로 준비한 시가 안현미 시인의 작품 중에서 골라오셨다고요? 네, 안현미 시인의 시간들이라는 작품인데요. 안현미 시인이 두 번째 시집에 수록되어 있는 시고 굉장히 사이사이 어떤 행간과 문장이 굉장히 아름다운 네, 시입니다. 네. 자, 이 안현미 시인의 시간들이라는 시는 우리 임경희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유연수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좀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시간들 안현미. 침묵에 대하여 묻는 아이에게 가장 아름다운 대답은 침묵이다. 시간에 대해서도 그렇다. 태백산으로 말라 죽은 나무들을 보러 갔던 여름이 있었죠. 그때 앞서 걷던 당신의 뒷모습을 보면서 당신만큼 나이가 들면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하였습니다. 이제 내가 그 나이만큼 되어 시간은 내게 당신 같은 사람이 되었냐고 묻고 있습니다. 나는 대답을 할 수 없어 말라 죽은 나무 옆에서 말라 죽어가는 나무를 쳐다보기만 합니다. 그러는 사이 바람은 안개를 부려놓았고 17걸음을 걸어가도 당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따라갔으나 나의 시간은 그곳에 당도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신은 수수께끼 당신에 대하여 묻는 내게 가장 아름다운 대답인 당신을 침묵과 함께 놓아두고 죽은 시간 17걸음을 더 걸어와 다시 말라 죽은 나무들을 보러 태백에 왔습니다. 한때 간곡하게 나의 길을 바랐던 사랑은 인간의 일이었지만 그 사랑이 죽어서도 나무인 것은 시간들의 일이었습니다. 네, 안현미 시인의 시간들이라는 시 함께 좀 읽어봤는데요. 네. 여기서 당신은 누굽니까? 제가 네. 생각하기엔 좀 나이 차이가 좀 나는 뭐 부모님? 부모님 그럴 수도 있고 음. 뭐 선생님 스승일 수도 있고. 네, 나이 차이가 나는 애인일 수도 있고 네. 다양한 뭐 어떻게 네. 종교적인 그 색채 의미를 담고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좀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좀 해요. 그렇죠. 네. 네. 그 이게 문장은 좀 아름다운데 같이 이렇게 쭉 읽어보면 무슨 말이지라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잔잔하면서도 네. 이 시 자체는 좀 아름다운 네. 이런 시어들도 되어 있는데 네. 좀 들으면서 네. 딱 한 번에 딱 오지는 않는. 네.
좀 그런 시인 것 같아요. 그 첫 문장에서 이제 뭐 침묵에 대하여 묻는 아이에게 가장 아름다운 대답은 침묵이다. 뭐 이런 거 좋지 않나요? 네. 네. 첫 문장부터 가슴을 저는 때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시라고 하는 게 오히려 또 그렇게 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네. 하는 게 또 네. 시의 힘이에요. 그쵸. 매력이고. 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게 가장 음. 아름다운 대답은 당신이다. 뭐 이런 말도 음. 있고 한때 간곡하게 나이길 바랬던 사랑 뭐 음. 이렇게 네, 끝을 맺기도 하고. 네. 네. 좀 역시 우리가 네. 가족의 이야기로 함께 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였던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버지에 관한 시를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박연준 시인의 시인데요. 뱀이 된 아버지라는 네, 시입니다. 이게 박연준 씨는 네. 어떤 시인이에요? 박연준 씨는 2012년에 두 번째 시집 아버지는 나를 처제하고 불렀다. 이 시집을 내면서 굉장히 시세계가 많이 넓어졌다. 뭐 이런 평을 받았고 그 전에 이미 등단했을 때도 신춘문예에 등단하는 그 시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단연 돋보였던 네, 그런 시인이고 또 시인 부부예요. 그 네. 장석주 시인이랑 부부여서 음. 또 같이 산문집을 내기도 하고 네. 이 네. 시는 시집이 한 4권 정도 있습니다. 네. 박연준 시인의 이 아버지는 나를 처제하고 불렀다. 네. 라는 그 시집 중에서 네. 뱀이 된 아버지. 네, 맞습니다. 이 뱀이 된 아버지의 임경희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먼저 듣고 좀 네.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함께 네. 듣겠습니다. 네. 뱀이 된 아버지 박연준. 아버지를 병원에 걸어놓고 나왔다. 얼굴이 간지럽다. 아버지는 빨간 핏방울을 입술에 묻히고 바닥에 스민 듯 잠을 자다 개처럼 질질 끌려 이송되었다. 단항도 안 하고 아버지는 나를 잠깐 보더니 처제 하고 불렀다. 아버지는 연지를 바르고 시집가는 계집애처럼 곱고 천진해 보이기까지 했다. 나는 아버지의 팥죽색 얼굴 위에서 하염없이 서성이다. 미소처럼 아주 조금 찡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지나가는 뱀을 구경했다. 기운이 없고 축축한 하품을 하는 저 뱀. 나는 원래 느리단다. 나처럼 길고 아름답고 축축한 건 원래가 느린 법이란다. 그러니 얘야,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어둠이 고개를 다 넘어갈 때까지 눈을 감으렴.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해 주렴. 네. 이 첫 문장에 아버지를 병원에 걸어놓고 나왔다. 네. 이런 표현이 일단 확 들어오네요. 네, 그 아버지가 네. 중환자실에서 이제 투병을 음. 하고 계신 모습을 묘사를 했는데 병실에 있는 환자들은 어쩐지 약간 그림처럼 걸려 있는 약간 네.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한데 바닥에 스며들어 있다 네. 이런 표현도 네, 그렇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또 하나가 천장을 지나가는 뱀. 네. 이건 뭐예요? 아무래도 뱀은 이제 음. 땅속을 기어다니거나 이렇게 사이사이를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데 음. 뭐 위에 구절이 뭐였죠? 위에 있었다. 네. 그거는 아마 하늘로 갔다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환상처럼 음. 꿈처럼 이렇게 상징적으로 묘사를 네. 한 걸 수도 있고. 네. 어떻게 듣다 보니까 이게 좀 그 자신 인생에 걸쳐 네. 있는 깊숙한 그 고통, 그렇죠. 네. 삶의 뻘, 뭐 이런 네. 것들을 표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들기도 하고, 네. 네, 그런 건 원래 축축하고 느린 법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왜 딸을 처제라고 불렀어요? 아버지가 이제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딸의 얼굴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제로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물결사 임주화 시인과 용종동 신앙생으로 꾸며보고 있는데 네. 벌써 좀 마지막
듣기였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임주아 시인의 작품. 네. 여기서 그 직접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임주아 시인의 작품 가져오셨죠? 네. 네. 부탁드릴게요. 등. 당신은 오랫동안 거실에서 노숙했다. 깨어나니 당신이 돌아 누워 있었다. 1인용 밥상 아래 생수병이 굴러다니고 도넛 봉투에는 휴지와 담뱃재가 가득했다. 당신은 눈꺼풀을 가볍게 닫고 입술을 반쯤 벌리고 있었다. 비명을 지를 것처럼. 당신은 발목에 손목을 대어보며 생각한다. 당신은 밥을 먹어도 이를 닦지 않고 취해도 소리 지르지 않고 리모컨이 사라져도 찾지 않는다. 더 이상 도넛 가게에도 가지 않는다. 자라지 않는 머리카락이 곳곳에 떨어져 있다. 상한 침 냄새가 바닥 온도를 높이고 나는 한쪽 팔을 올리고 잠이 든다. 자면서도 당신에게 질문한다. 당신은 다시 일어날 것처럼 자꾸만 등을 보여준다. 네. 우리 임주아 시인의 등이라는 작품 함께 네. 들어봤는데 여기서 네. 당신은 아버지? 네, 아버지입니다. 네. 저희 아버지도 조금 편찮으셔서 일어나지 못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를 약간 묘사를 해본 시였습니다. 네. 뭐 본인이 이 시를 지어놓고 또 정작 무서웠다. 네. 왠지 약간 그 돌아가신 분을 묘사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써놓고 네. 나니까 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네. 이 아버지의 이게 네. 등이 유독 그 네. 눈에 띈 이유, 네. 네. 아무래도 그 아버지의 네. 그간의 고통이나 그렇죠. 고생 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등이 네. 또 든든하면서 가장 작은 존재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길게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시간상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용정동 신앙송의 임주아 시인과 함께했는데 임주아 시인에게 가족이란? 네. 가족이란 그 연결되어 있는 거미줄이다. 거미줄. 네, 아까 손택수 시인의 말을 빌려서 네, 거미줄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물결사 임주아 시인과 함께했네요.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월을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가족의 의미 한번 새겨 보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이승환의 가족 끝곡으로 띄워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